최대행한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게 지금 먼저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 차장이 사실 실세고 예, 김성훈 김건희 차장이? 라인이라서 네. 김성훈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김성훈이 사실상 주도권을 잡고 설칠 거고. 그렇네요. 네. 제가 자, 박종준 처장은 사직서 제출하고 이제 이 난판선에서 뛰어내린 상황이 됐다. 예. 여기 와서 먼저 지가 경찰 출신이니까 경찰에 가서 잡혀 있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 여러 가지 판단에서 내가 지금 끝까지 여기에 있는 게 과연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예, 저는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참 네. 예측이 맞았는데도 참 씁쓸하네요. 아, 저 그러세요? 수준을 제가 감안해서 얘기한 건데 결국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이렇게 지 부하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 그럼 1차 때 그냥 뭐 막지 말라고 아니 하든가. 그러니까 저것들이 그러니까 그 두목이 그런 수준에 있는 거니까 그 밑에 쫄개 똘마니들 다 똑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일단 빠져나가고 자기 책임 면하고 이런 게 중요한 뭡니까? 사람들만 있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경호처 직원들 지금 춥고 정말 너무나 걱정되고 이렇게 떨고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자기는 그냥 이렇게 뛰어내렸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것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 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로부터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네.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707 특임단장까지도 굉장히 뭐 지들이 부하를 걱정하고 뭐 이제 와서 과오를 뉘우치는 것 같이 네, 얘기를 뭐 그런 했는데 기자회견도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은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요. 예, 있는 거 감추고 지가 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살려주세요. 저는 반성했어요. 저는 자수했어요. 이런 모습을 만들려고 한 게 너무 역력한데 네. 근데 저런 자들을 기관의 장이다, 무슨 사령관이다, 경호처장이다, 대통령이다 저런 것들을 우두머리에다가 두고 그 얘기를 따라야 됐다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경호처는 어떻게 될 건가? 대통령 경호처가 예. 정말 이 경호처장까지 떠나는 마당에 또 사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경호차장이 최대한 폐악질을 부릴 것 같고 김성훈 차장이 예, 경호관들이 차장을 제압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경호관들이 네. 차장을 제압해서 묶어서 끌고 나오면 어. 그러면 뭐 본인들이 처벌 받을 일도 없고 예. 체포영장이 뭐 집행되지 않을 자. 일도 없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이제 와해가 되는 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경호처 그렇죠. 자체가 무너진 거죠. 저게. 처장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두려워하고 있는 경호처 이 MG 경호관 뭐 경호원 얘기하고 있던데 네. 그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 위에 그래도 이 상명하복에 버티고 있던 네. 그런 경호처 직원들도 좀 흔들릴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박종준 입장에 한번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이 네. 살아온 방식이 그저 그냥 그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통과하거나 자리를 챙기거나 해가지고 자기 출세와 영달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네. 저 인생에서 실패가 국힘 쪽 들어가가지고 선거 나가서 2번 떨어진 거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엘리트 그리고 코스를 그렇게 하고 밟았죠. 저쪽에 붙어 있으니까 예. 자리를 또 주잖아요. 던져줘서 경호차장도 하고 처장도 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자리에 가서 있어 보니 차장이 김건희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자기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아. 예. 이 급박한 상황이 오니까 양쪽이 또 말이 안 맞아. 네. 발포 명령을 네가 했네, 내가 했네, 뭐 55 경비단을 동원을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상황이 됐고. 네. 그러면 박종준 입장에서도 저게 저 82학번 나이란 말이에요. 아직 나경원, 뭐 원희룡 이런 까라들이랑 동갑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기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그걸 평생 감옥에 있기에는 좀 그렇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면 저 안에 있으면서 저지른 일은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러면 부하들이 자기를 정말로 좋아하고 따라서 뭐 결사옹위를 해준다는 어떤 보장이 있거나 아니면 윤석열이가 뭐 대단히 그 신이 있고 용감한 지도자라서 네. 저게 내 몸을 의탁하면 내가 평생 그래도 굶을 일, 우리 가족들 굶길 일은 없겠다라는 믿음이 있거나. 근데 박종준이 윤석열의 행태나 동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어떤 상황이 되면 뒤로 빠지고 사람들한테 다 떠넘기는지 뭐 바이든 날리면 사태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 다 참모들 핑계대고 욕바지 시키고 했잖아요. 그걸 다 본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지금 상황에서 윤이 일이 터지면은 과연 경호처장을 감싸고 돌까?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걸 박종준이 제일 잘 알거든요. 제가 박종준이라도 네. 이제는 나와서 나는 이쪽에 있는 게 낫겠다 생각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예측했던 건데 부하들 입장에서야 이제 저 이게 우두머리가 사라진 거니까 네. 차장이 날뛰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고.
이제 뭐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도 원래는 뭐 이 통신 쪽으로 들어왔는데 이 정말 이게 픽이 돼서 김용현 쪽과 선이 이제 닿아서 뭐 배우자 뭐끼리 뭐 그런 소통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김용현 라인 또 거기다 김건희 라인까지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실세.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저도 사실은 청와대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경호관들이나 국정원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무슨 저 무술의 유단자고 뭐 총도 잘 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뽑을 것이다. 맞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 생활 해보셨잖아요. 거기 가면 군대 간부들이 그 다 싸움 잘하고 총 잘 쏘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경호처도 저기 다 공채로 뽑힌 공무원들이고 대졸로 공채가 돼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무술이나 이런 거 배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체력 단련 안 하고. 그러니까 저분들한테 저기 직장이고 그냥 공무원으로서 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서 굳이 저기서 자기가 인생을 걸고 무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자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안에 있는 이 경호관들, 경호처 직원들이 좀 올바른 판단하기를 바란다. 올바른 판단은 하고 계실 것이고 실행에 옮기기만 바랍니다. 그냥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냥 남들보다 내가 먼저 나가면은 내가 먼저 정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실 텐데 제가 예전에 많이 저질러 봐서 아는데 일단 저지르면 다 따라오게 돼 있고요. 별로 그거 큰 별 저기 효과도 없어요. 자 옳은 길이 어떤 길이냐, 어떤 길이 과연 이제 국가와 역사를 위한 길이냐 이걸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경찰도 준비를 하고 있고 경호처장이 이렇게 이제 뛰어내린 상황에서 경호처 차장 단일 대우가 유지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모르겠습니다. 당장 좀 최대한 빠르게 체포에 나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겠죠. 이제 경호처장 조사한 결과를 놓고 경찰이 뭔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저기 지금 문 앞에다가 저기 버스 세 대로 막았다가 지금 한 대가 가운데 차가 빠져 있네요. 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저기 들어가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닐 것 같고 경찰이 할 수 있다. 뭐 인형 뽑기라는 말도 하셨지만 버스를 이제 뽑아내면서 차벽을 무력화시키면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안 될 거고. 가능성으로 유일한 거는 윤이나 김건희나 경호차장이 앞에서 날뛰면서 발포를 명령하고 실제로 경호관들이 경찰한테 발포를 하고 그리고 윤은 지하 벙커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그냥 숨어서 잠궈버리고 뭐 이런 상황일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압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뭐 벙커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숨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거기 자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바깥에서 납땜을 해도 될 일이고요. 그렇게 숨으면 어떻게든 그게 뭐 오래 갈 수가 없고 그럼요. 숨어봤자 분명히 이제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저게 이제 도관에든 쥐라는 게 저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처장은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지만은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하신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경호본부장, 뭐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이 세 사람도 출석할 요구했지만 안 나왔거든요. 이 이제 간부들, 이 지휘 계통들이 과연 어떤 판단을 또 내릴 것이냐.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간부들이나 아니면 중간부들 직원들은 또 어떤 판단할 것이냐. 저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눈치 싸움을 하면서 이제 누가 먼저 배신하느냐 경쟁을 하겠죠. 지금부터 살 길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처장한테 배신감을 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저 사표 내버리고 저기 가 있으면은 나는 안전해 뭐 이런 것처럼 됐는데. 아니 비율을 조금 저 높여서 생각해 보자면 경호처 직원들 막 버스 갖다 놓고 밤샘 해가면서 저기서 무슨 예를 들어서 결사옹이 정신으로 무장하고 그러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윤석열이가 뒷문으로 몰래 가가지고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성명 발표하고 그냥 구치도 들어가 앉아 있는 꼴인데. 그러면 그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배신감이 들겠어요. 사기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내가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내란 속에 피의자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오명에다가 그런 비판은 계속 받고 가족들도 얼마나 걱정하고 연락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견뎌내고 있었는데 수장이 투항해 버렸다. 그간에 그나마 명분이라고 했던 게 아니 나는 조직원으로서 상관이 시키는데 어떡하냐 이런 거였는데 그자는 지금 먼저 빠져나가 버렸어. 참나. 황당한 상황. 경호처 직원들이
또 뭐 직원뿐만 아니고 간부들도 지금 배신감에 또 동요할 수도 있다. 예,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야. DNA가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이승만이가 진작에 서울 빠져나가서 도망가 놓고 국군은 지금 뭐 평양으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서 인도교 끊으라고 하고 네. 그래서 시민들은 다 그렇게 사망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끌려가고. 이승만이가 하는 짓이나 윤석열이가 하는 짓이나 박정준이가 하는 짓이나. 네. 야, 그렇네요. 자,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 전에 최상목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참 이 뭐 충격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체포 작전을 펼치기에는 글쎄요 더 이제 좋은 상황이 됐다. 그렇죠. 네. 저거를 부하들한테 떳떳한 상황이면은 음. 본인이 나와서 기자들이 그렇게 물을 때 네. 납죽납죽 대답하더만 그때 얘기를 그때 했어야죠. 얘기했어야 되는데. 예. 아, 가만히 있다가 참 참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진짜. 야, 아이고. 비겁한 상황. 윤석열부터 해가지고 이 이제 위에 윗선에 있는 사람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런 걸 믿고 있는 윤석열이도 참. 그래요. 자 윤석열 이제 체포가 될 거라고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고 예, 예. 체포가 되면은 앞으로 이제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네.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일단 보십니까? 체포되는 순간에 네. 이제 수갑을 차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을 텐데 수갑은 채우지 말아달라고 권영세가 여당 대표로서 그래도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네. 케이블 타이를 채우면 될 것 같고요.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를 채우면은 크게 예. 잘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그 저기 소매 속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일단 일단은 저 미란다루를 고지해야 되겠죠. 체포영장을 제시한 후에 네. 예,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음. 그 제발 변호인 선임계를 좀 내라고 해라. 네. 그리고 너한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데리고 끌고 내려오면서 네. 새끼 밥은 준다. 술은 안 준다. 뭐 이런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자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걸 거니까 먹을 네. 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지 인권 보장이 인권위가 또 관심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보장 차원에서는 먹을 거 얘기는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공수처 조사실에 가서 네. 지금 이제 문답을 겪어야 될 텐데 어.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윤석열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공간이 거기 아니겠냐. 평생 거기서 살아왔으니까 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는 어떤 논리나 법리로 조사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그 밀폐된 공간에서 예. 최대한 폐악질을 부리면서 상대방을 겁에 질리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신정아 씨가 쓴 그 일종의 자서전 비슷한 책을 보면은 뭐 소변을 지렸다. 네. 하도 고함을 지르고 사람을 억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어떤 서류를 작성하거나 뭐를 논리적으로 정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애초에. 그래서 한동훈이가 그걸 해준. 그걸 다 해주면서 인정을 받았던 뭐 그런 사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제 어거지를 쓸 텐데 이제 조사할 때 제일 뭐랄까 피곤한 사람이 조사를 해보면 저도 예전에 이제 조사를 해봤으니까 예. 원래 이제 검찰도 그렇고 일반 수사기관에서 제일 힘든 분이 네. 그러니까 살면서 부딪힌 여러 가지 거친 경험은 많은데 어떤 공부나 논리가 없는 분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은 왜 계엄령을 예, 선포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최소한 그냥 뭐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장난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뭐 반국가 세력 때문에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거 받아 적을 수 있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근데 계엄령을 왜 선포했냐 그런 질문. 그런 질문을 하는데 예. 아 지금 바지가 낑겨가지고 이거나 좀 어떻게 가서 좀 아. 털고 와야 되겠다느니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다음에 뭐 포고령 1호가 헌법에 맞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뭐 아까 계란 말다가 놓고 왔는데 타자 안 왔나 걱정된다 그러고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진짜 조사하는 사람이 황당해지거든요. 그럼 대책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윤석열의 평소 이제 언행이나 그 지적 수준으로 볼 때는 네. 그런 수법을 쓸 가능성도 있고 본인이 검사 시절에 그런 사람 만나면 답답하더라. 그럼 박종준이 말처럼 무슨 신분에 걸맞는 뭐 품위를 생각하거나 국격을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나는 이제 불법적인 체포고 불법적인 영장에 응할 수 없어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아예 얘기를 안 하고. 네,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는 큰 변수가 안 되고 네. 그렇게 얘기를 본인이 안 하면 지 밑에서 실행한 사람들이 이미 다 했던 얘기들이 다 윤석열이가 시켜서 했다. 네. 예, 이렇게 전화했다.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진술이. 그렇죠. 그거 그냥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의 자백은 네. 묵비는 목비는 행위를 그
인정하는 걸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에서의 묵비는 부인하는 걸로 간주한다. 이게 이제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배우던 뭐 일반 원칙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앉아가지고 아무 말 안 하는 걸로 부인한 걸로 이제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죄가 가중되는 거죠. 가중된다, 개전의 오히려. 적이 전혀 없는. 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굉장히 진술이 구체적인 다, 진술을 예, 했잖아요. 겹치는 내용도 많고. 네,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했더니 네. 무슨 얘기를 하면서 뭐 뭘 주더라 이것까지 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만약에 묵비권 행사하더라도 윤석열한테 좀 불리한 상황이 그렇죠.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예. 그거 이제 묵비한 진술조서 붙여서 구속영장만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구속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체포가 되면 구속이 돼서 재판까지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정말 못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더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 끝까지. 자, 이제 경호처가 이제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 이게 윤석열도 이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 상황 파악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니 일단 박종준이 없어졌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알았겠죠. 알았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좀 위험하다는 상황에 이제 처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여기서 윤석열이 또 어떻게 나올까? 일단은 부인부터 설득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화를 낼 거니까 도대체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왜 지금 이렇게 된 거냐? 네. 이제 그거부터 좀 뭐 해결을 해야 될 해결해야 것이고. 된다. 예. 그리고 또 밖에 있는 이른바 이제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사람들을 또 자극시켜서 날 좀 지켜달라. 예. 이런 차원의 메시지나 아니면은 이런 차원의 입장을 또 낼 수 있다. 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믿을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 그러거나 말거나 뭐 어쩌겠습니까? 좀 술이나 먹을 것 같은데 그냥. 그래요. 마지막 아니, 만찬을 부인한테 뭐 설명한다고 해봤자 설명은 안 되고 혼만 날 거고 그거 겁나고 속상하고 하니까 술이나 먹겠죠 뭐. 그래요. 할 줄 아는 게 그건데. 네. 근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저희 이제 뭐 백골단이라는 사람들, 윤석열 지키겠다는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 소요를 일으키고 예. 뭔가 경단에 저항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뭐 석동현 변호사 그랬잖아요. 뭐 내전 말까지 하면서 예. 거의 뭐 국민들을 겁박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그렇죠. 단어까지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 보십니까? 사람들은 뭘 네? 보고 그러는 걸까요? 일단 석동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받았으니까 그럴 것 같고 수임료를 받았든 뭐 경력금을 받았든 저기 무슨 그 헬멧 그거 뭐 5천 원인가 6천 원짜리라면서 그거 네, 쓰고 네. 나온 사람들도 결국은 그게 돈이 되니까 그 극우 유튜버들이 벌이는 일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 홍보해가면서 지금 요새 많이 번다면서요. 그거 정도 그런 어느 정도 차원. 되면은 이제 네. 그만두는 거지 뭐 저 사람들이 목숨 걸 일 있겠습니까 저기에.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네. 체포돼 잡혀간다는 거 다 알 텐데. 그래서 이건 뭐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일단은.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변수가 될 리는 없고 저 사람들이 뭐 무장을 한다고 그래도 뭘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최상의 무기라고 해봤자 뭐 칼이나 도끼 같은 거 아닐까? 아유, 그런 그래도 거는 뭐 형사들 무섭습니다. 입장에서는 우스운. 그래서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지금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최상목 대행이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 했다네요. 그러니까 쌀로 밥 짓는 얘기. 내란 특검법을 다시 이제 발의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라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엑센트가 여야 합의에 있는 거고 그 그렇죠. 합의라는 말은 권성동을 믿는다라는 말일 것이고 절대 합의가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내란 사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국무위원이고 글쎄 말이에요. 대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이제 친위 쿠데타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그 세포와 조직으로서 활동했던 자들이 지금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네. 수괴가 지금 아직 끌려 나오지 않으니까 각계에서 이제 암약하고 준동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서 새를 모으면 다시 우리가 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저 최상목 씨 본인이 지금 헌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이 위헌 요소를 저기 네.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도 법대 출신이거든요 명색이. 네. 법대 출신. 저 동기들이 인물들이 많죠. 그 서울법대 내란과 파리학번들 최상목, 네. 나경원, 송언석 또 누굽니까 네. 조혜진 엄청 많아요 파리학번들. 또 박수영 같은 다 화려한 분이-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하나 제외할 수 없는. 네. 자,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사실은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 임명한 것도 그렇고 네. 다 위헌적인 상황을 아, 그럼요. 다 만들어서 지금 본인이 다 위헌을 저지르면서 야, 뭘 이게 적반하장 헌법위반. 같은 모습인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최상목이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서울법대를 수석 졸업했네. 무슨 뭐 행시를 뭘 합격해가지고 뭐 어디 코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네. 어쩌고 그리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정도면은 뭐 저 어느 정도 식견도 있고 생각도 깊고 할 거야. 근데 저 수준 보십시오. 저게 네. 자, 그래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박종준 처장 사직서를 수리했다는 속보 들어왔는데 이제 자, 권성동 이제 권성동 예. 대표의 뭐 요구 사항이 나오겠네요. 경호처장 빨리 임명해라. 한시라도 비워둘 수 예, 없다. 한시라도 그렇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사직서를 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직서 수리됐고 뭐 사실상 뭐 투항을 했다. 이제 이 난파선에 내려섰다 이런 상황인데 예. 이게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가장 뭐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좀 빠르게, 그러니까 정말 오늘 뭐 밤이나 주말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찰이 집행하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을 거고 저게 이제 늦출 사안은 아니니까.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여튼 인력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네.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저기까지 데리고 가느냐. 네, 그 문제만 정리되면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예. 주말 어저께 또 특히 네. 그 현안질을 하는 본회의장에서 오동훈 처장이 오, 평소에 볼 수 다른 없었던 모습.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뭔가 자신감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막 예의 얘기하면서 예. 뭔가 약한 모습이 좀 느껴지긴 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결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책상 물림으로 네. 편안한 생활만 하다가 이제 실전 경험을 하면서 좀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전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은 이제 이 인력만 다 이제 모아지고 준비가 된다 그러면 예. 뭐 그야말로 정광석처럼 오늘 밤에라도 아니면 오늘 또 밤이라도. 주말에라도 그러니까 들어갈 수 아직까지는 있다. 월요일이 계속 다수설이었는데 주말에는 아무래도 상황 변경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구구 시민들이 뭐 더 몰려들어서 방해할 가능성을 피하자 뭐 이런 식의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던데 그 어차피 생각 없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니까 네. 뭐 주말에 하나 평일에 하나 너무 추워서 지금 시민들 너무 고생하시니까 그렇죠. 가급적 좀 빨리 끝냅시다. 예. 빨리 끝냅시다. 이제 주말 사이에도 할 수 있고 충분히 또 가능성도 있고 예. 경호처가 사실상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저희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상황도 사실은 이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헌재에서는 아니 이거 뭐라고 뭐 싸우고 이러는데 그거 상관없이 우리 헌재는 정말 헌재 내부에서 잘 판단하고 있다. 우리가 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절대 빠르게 진행하는 게 아니다. 접수돼서 지금 1차 기일 잡은 날 31일이다. 31일이 걸리는 거다. 예. 근데 박근혜 때도 뭐 20여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더 빨랐고 그렇죠. 빠른 게 아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윤석열 쪽에 이런 주장이 이런 것들을 헌재가 참 슬기롭게 하나하나 커팅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헌법재판 예.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을 왜 빨리 해야 되느냐.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기 때문에 얼른 매듭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외부에서 국힘이나 윤수계 측이 지나치게 헌재를 자극했어요 지금. 저게 일종의 재판 전략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비슷한 수준의 조폭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어거지만 쓰다 보니까 굉장히 심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지금 한시라도 빨리 내 손으로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정영식 재판관도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사람이 예. 자꾸 자기 편을 끌어들이고 이걸 넓힐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국힘과 용산이 전략이 있다면 어찌 보면 해야 될 일이거든. 네. 근데 정영식 씨가 윤석열을 봐주고 싶어도 너무 고립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영식 씨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정영식이라는 분이 법관으로서 살면서 지금 헌법재판관에 가기까지 네. 얼마나 눈치가 빠른 사람인데 지금 상황에 자기 망할 길을 택하지 않죠. 그렇게 아무래도 되면. 뭐 윤석열이 임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픽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예. 여기서는 편을 뭐 들어주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아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그 이상한 일을 벌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유념해야 되는 사람이 네. 크게 봐서 3명인데 그게 이제 정영식, 김영두, 조한창
3명이죠. 네. 근데 그 중에 일종의 지표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영두예요. 김영두 김영두. 왜 이렇게 재판관. 보십니까? 거기는 원래는 이런 윤석열이나 이런 쪽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처럼 늘 법원에 있으면서 행세해 오다가 중간에 한번 대법원장으로 픽업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면접까지 봤었어요. 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에 그것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네.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발목을 잡았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법원장까지 될 수 있다는 꿈을 꿨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헌법재판관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뭔가 자기가 더 생길 게 있고 윤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대세가 아직 기울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저쪽 편을 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 보복 기소를 했던 안동환 검사 네. 거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네. 반대, 그러니까 그 탄핵 그 파면하면 안 된다라고 한 사람이 3명이었거든요. 반대 의견을 확실하게 제시한 사람이 네. 그게 정형식, 김형두, 퇴임한 이영진 3사람이었습니다. 이영진 재판관은 과거에 국민의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는데 네. 그 뭐 골프 접대 받고 사건 알선해주고 알아보고 뭐 이러다가 왜 안 그만두느냐 이런 소리 들었던 사람인데 끝까지 자리 지키고 있다가 급판결을 했고 네. 김영두는 당시에 바로 직전까지 대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온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법이 없다. 검사가 보복 기소하는 게. 그게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된 거였잖아요. 예. 근데 아무런 불법이 없다라고 하면 대법원은 뭔 짓을 한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김영두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네. 도어 스태핑을 했어요 최근까지. 맞아요. 뭐 들어가면서 뭐 예, 유일하게 김영두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렇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기는 이제 이쪽 사람인 걸로 좀 빼달라. 저는 그 신호로 받아들였거든요. 맞아. 유일하게 지금 기자들 물어보면은 뭐 이거 우리가 예. 뭐 알아서 하고 빨리 이제 할 거다. 신속하게 할 거다. 원래 그런 판사 이제- 출신들이나 판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맞아요. 그냥 예. 쑥 들어가는데 예. 그 부분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뭐 사실은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고 있는,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게 뭐 이 내란죄 부분인데 예. 이거는 사실 계속 얘기하기가 참 입이 아플 정도로 예. 참 이 어거지다. 내란이 성립 안 된다는 주장? 내란죄를 왜 뺐냐? 내란죄 뺐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예. 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는데 그럼 우리끼리 얘기할 거 있습니까? 권성동이 다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7년 그거만 전에. 보면 되겠죠?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면 된다. 상하면 돼. 설명도 잘하던데 깔끔하게 권성동. 그러니까요. 예. 7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권성동 원내대표? 사람은 늘 이제 자기 이익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박근혜가 절연하고 법사위원장으로서 절연하는 게 자기한테 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이름과 명성에 걸맞게 네. 내란 선동 권성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앞으로 자기 장래에 더 낫다고 생각한 거겠죠. 네. 그래서 다른 모습인데 이 내란죄 관련해서 그 왜 중요한 뺐냐 또 차이가 이걸 있죠. 보면은 봐야죠. 박근혜는 검사 출신이 아니고 유는 검사 출신이니까 그래요. 같은 조폭의 어떤 논리는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권성동이 7년 만에 다른 모습 보이고 있다. 뭐 사실 원조 친윤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던 사람이고. 그럼요. 저 뭐라 그랬습니까? 강릉에 네. 가서 유세할 적에 내가 이제 이쪽에다가 뭐 예산 다 땡겨올 것이고 뭐 이쪽에다가 다 쏟아 부을 거라는 식으로 그렇죠. 그 나대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체리 따봉을 받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저희가 좀 뭐 단독으로 확보한 사진 이런 걸 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예. 이제 쌍특검법 표결이 있을 때 네. 그냥 본회의장에서 김주현 민정수석과 네. 통화하는 장면을 저희가 또 확보를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이 의미도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커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죠. 계속 소통을 하고 뭔가 전략을 짜고 있다라는 생각 예. 이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권성동, 권영세, 김주현, 김주현. 예, 윤석열 뭐 다 검사 출신이죠. 그럼 저기 따라다니고 또 앞에서 예. 좀 한마디씩 떠드는 유상범, 주진우, 정점식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검찰 쿠데타의 결과로 만들어진 검사 독재 정권이니까 보이는 현상이죠. 이제 전두환이가 예를 들어 네. 저기 있다고 할 적에 바깥에서 시끄럽게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장세동 무슨 옛날에 네. 저 바퀴도 뭐 이런 것들이 떠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게요.
그런 상황. 참 검사 쿠데타 정권 그걸 어떻게든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그렇죠. 그걸 그리고 지키기 이제 위한 한편으로는 네. 불안한 거죠. 이제 우리의 천년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우리가 패족으로 이게 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더 크겠죠. 검찰 천년 왕국을 네.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 음. 끝까지 어떻게든 이 판을 좀 뒤집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뭐 천공이 뭐 100일 버티라고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까? 예. 그건 왜 2000일이 아니고 또 100일? 뭐 새해가 되면 바뀔 거다. 그래서 설 연휴 때까지 버티면은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흘러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버티기 작전을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버티고 있을 것이냐라는 거고. 자, 지금 이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또 지금 이 댓글 작업을 한 신남성연대 대표 예. 내란 선전죄로 민주당에서 고발했다라는 예.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야, 이 댓글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이 명태균식의 어떤 여론 조성, 여론 예. 조작 예. 이런 DNA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이 사람들이 네. 그동안에 자기들이 잘할 수 있고 늘 해왔던 수법이 그거잖아요. 네. 당내 경선을 하든 뭐 대통령 선거를 하든 매번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전제하고 간주하고 그런 식의 여론 조작, 네. 그다음에 논리 호도, 프레임 전환, 또 억지 쓰기 이런 걸로 다 먹혔다고 생각하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명태균이 이 윤석열 부부랑 어떤 걸 주고받았고 아니 김건희가 이 경선 과정에서 랩 충성 뭐 이런 메시지까지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명태균을 의지한 그런 모습, 얼마나 의지했었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조작된 거 또 조작 가능성이 있는 보고서가 얼마나 빈번하게 오고 갔는지 이런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유출된 수사 보고서가 네. 보면은 11월 4일자인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의미 깊게 떠올랐던 얘기가 한 달쯤 전부터 그 차관지검장 포함해서 친윤 게시판 검사로 유명했던 친구들이 네.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나 검사들한테 내가 왜 친윤 검사냐, 나를 왜 그렇게 부르느냐 뭐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그 하면서 자들은 알았군요. 다 안 거죠. 예, 이제 여기서는 빨리 손절해야 된다라는 걸 다 알았던 거고. 끝났다. 윤도 이제 그게 느껴지니까 그 계엄 결국에는 결행한 거 아닌가. 급박하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 내란을 주변이, 획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주변이 다 떠나가는 것 같고 명태균 씨 황금폰 제출한 다음 날 아니었어요? 계엄 선포한 날이 12월 2일 날 제출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것 이걸 같은데요. 뭐 이게 지금 뭐 이걸 또 민주당 쪽에 줄 수도 있다, 뭐 어디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계속. 네네네. 그런 상황, 급박한 상황에서 이 계엄 단추를 누른 게 아니냐, 내란 단추를 누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적. V1인 우리 저기 석사학위 취소되게 생긴 김 박사님이 눌렀겠죠. 누르니까 이제 움직였겠죠. 오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예. 이거 마치 전모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 명태균의 황금폰 또 이 PC까지 내용이 다 공개가 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전후 상황까지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앞에 있었던 속보사항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상목 대행이 그것도 수리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뒤늦게 이 상황을 속보를 좀 보고 막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경호처장 사직서 제출 또 수리까지 된 그 의미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 저거를 있을까요? 최상목 씨가 네? 시간을 끌 법도 한데 납작 수리를 했다라는 건 저게 박정준이 가냐 마냐를 가지고 네. 저게 박정준이 도망갈 것 같으니까 내부에서 좀 실랑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만하고 출석하겠다라고 하니까 네가 지금 가면 어떡하냐 뭐 어쩌고 하다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다가 결국 던지고 나오니까는 그럼 빨리 수리해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 뭐 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박종준 처장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 계속 자신이 있다가는 나중에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계속. 그러니까 어차피 하면서, 미래는 불투명해지지만 형이라도 조금 줄이려면 네. 지금 자기 발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살아온 방식으로 볼 때. 사실 뭐 정치도 준비했었고 예. 두 번에 출마했던 사람이니까 이걸 자신이 판단했을 때 머리 회전을 통해서 계산해봤을 때 지금 여기서 경찰에 잡히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직서 내고 수리가 되고 이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이 시기 이것도 좀 더 빨라질 수가 있다. 예. 오늘 2시에 이제 모여서 이 수도권에 있는 그 지휘부
이 형사 기동대, 뭐 마약 수사대 여기랑 이제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의가 잘 됐다, 맞춰진다면 그걸 또 미루거나 네. 아니면은 뭐 다음 주 오늘 추우니까 지난주에도 눈 많이 와서 안 갔는데 오늘 또 추우니까 오늘 안 가야지 뭐 이럴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논의를 그렇게 네. 대규모로 하고 난 뒤에는 음. 신속하게 집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그 흘러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계속 취재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네, 예. 빠르게 이렇게 오늘 밤에라도 아니면 주말에라도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 추위도 오늘 밤 지나면 좀 풀린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죠? 계속 이제 기온이 올라가서 네. 뭐 이제 일요일 이렇게 되면은 좀 괜찮다라고 하니까 주말 사이에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또 관저 쪽으로 차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게 지금 실시간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계속 뭐가 왔다 갔다 하네. 그래도 관저에 계속 이제 올라가는 차들도 많고요. 왔다 갔다 하는 차도 많고. 저기가 또 윤석열네 집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저 길로에 다 그렇죠. 다른 차들도 가야 있긴 되잖아요. 있죠. 예.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3차 저지선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내려왔던 그 지점인데 저 차는 그거네. 네. 저로밖에 갈 게 없네. 그렇죠. 저기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차단봉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네. 딱 보고 올라갈 사람이면 들여보내주고 네. 맞고 뭐 이렇게 직원도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의 심리 상태 지금 아마 이 속보 다 이제 보고 있었을 텐데 뭐 일단 뭐 경로했겠죠. 경로했을 것 같고 결국 경로도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윤석열이가 혼자서 뭐 그러지는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쫄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한테 자꾸 자기가 겁 안 먹은 것처럼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쌍욕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부의원이랑 같이 있을 텐데 그분 앞에서는 감히 소리 못 지를 거고 예. 네, 술만 먹고 있을 거예요. 술만 먹고 있을 거다. 그 유튜브 보면서 네. 유튜브 보면서